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0월 23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시장 흐름이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처럼 하락장과 상승장이 반복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양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보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근래 들어서 코스피보다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오늘 별다른 움직임 없이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교적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LG화학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오랜만에 자동차 완성 기업들 주가의 흐름이 좋았고, 현대차하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약 2% 이상의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거래대금을 살펴보시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비교적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댓글 중에 코스닥에 대해서도 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개인이 대체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 주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딱히 매수 주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역시나 오늘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면 천만주가 되지 않아요. 과거와 비교해서 봐도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은 양매도로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텔 낸드 부분 M&A 공시를 했었고, M&A 공시가 있고 나서 외국인의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물론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순매수로 보여주었고, 한번 다음 주까지 외국인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투자에 상당히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외국인의 큰 순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비교적 증시의 흐름은 좋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다시 반등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자, 현대차 오늘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거든요. 과거 종가 기준을 살펴보시면 11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을 보시면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양매수가 들어왔죠.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23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신한지주, 셀트리온, LG전자,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5종목이 오늘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지금 은행주들이 2종목 포함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이 될수록 은행주의 흐름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동안 상승했던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없이 접근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말이 될수록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포스코, 신한지주, 녹십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관의 순매수를 유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오늘 신한지주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순매수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점 잘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데 하나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렘데시비르 미 FDA에서 정식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하였다, 이런 자료가 발표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WHO에서는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전망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미 FDA에서는 정식 치료제로 승인이 되었고, 이 때문에 렘데시비르 관련주죠, 파미셀, 맥스로텍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번 주가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이 종목 맥스로텍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주가 있죠, 파미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보여드렸던 맥스로텍과 다르게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약 10%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미셀과 맥스로텍 이 두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물론 두 종목 모두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치료제 백신 관련주보다는 정말로 이런 백신 치료제가 나오고 시중에 유통이 되었을 때 그 이후의 상황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나아질 수 있는 산업과 업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파밀셀 같은 경우에도 렘데시비르 원료를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물론 다음 주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 될 수 있다. 이 점이거든요. 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냐면 그동안 과거에 7,500원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26,000원까지 거의 3배 이상 올라왔고 비교적 고점 구간에서 오랫동안 행보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조금만 주가가 올라와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대감으로 신규 매수를 하려는 이런 주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렘데시비르가 FDA에서 첫 승인한 치료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렘데시비르 관련주보다는 정말로 이런 치료제 백신이 다양한 기업들에서 생산이 되어서 유통이 되었을 때 그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고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LG화학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증시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도 LG화학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이 두 종목이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자,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고 실적 발표에 이어서 컨퍼런스 콜을 개최했는데 여기 살펴보시면 장승세 LG화학 전문은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는 5배, 출력은 6배 이상 높아진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는 머스크가 지난달 배터리데이에서 공개했던 4680 배터리 규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자, 컨퍼런스 콜이 뭐냐면 분기마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회사 측 관계자와 기관 투자자 혹은 애널리스트들하고 정해진 시간에 전화나 화상통화를 함으로써 회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번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머스크가 말했던 4680 배터리 컨퍼런스 콜에서 개발 중이라 밝혔다. 이 점이 어떻게 본다면 어제와 오늘 LG화학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LG화학의 배터리팩을 공급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죠. 나라 M&D 그리고 사마 알미늄 이 두 기업들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화학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난번에 LG화학이 물적 분할 공시를 냈었고 주가는 약 10%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 공시로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는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개인들의 비중 현대차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물적 분할 공시가 있기 전에는 LG화학도 아마 현대차 못지않게 개인들의 비중이 높았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살펴봤을 때도 약 1조 2천억이 넘었었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차와 네이버, 카카오하고 비슷한 규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번에 물적 분할 공시로 인해서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추세가 있었지만 화재 소식이 발생이 되었고 다시 주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LG화학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현재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주체도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증시가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패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상승했고 내일 하락했고 이런 하루의 흐름보다는 연말, 내년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재료가 남아있고 어떤 악재가 나왔는지 다방면으로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에는 잠시 시장을 잊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